원영이 일단 저기 준혁이 준석 규원이 여기서 하지 말고 준혁이 준석 원영이 자, 지금 나눠드린 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선생님이 단톡방에 써놨지만 그 선생님이 체크하는 거는 빨리빨리 안 다녀 이씨. 빨리 앉아. 늦어도 5분 전까지 오세요. 바쁘다고. 자, 앉아. 먼저 전달 사항 좀 얘기합니다. 그 선생님이 나눠드리는 선생님이 저희 하는 저 첨삭은 그 뭐 숫자가 맞았네 틀렸네 이런 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우리가 선생님이 첨삭을 주로 하는 건 그 변형 과제 있죠. 변형 과제 개입니다. 그리고 필기용이라고 나눠드린 저 과제 제출용이라고 주시는 거는 사실 답지가 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외워서 푼 거대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수업 시간에 했던 거니까 내가 뭐 별 코렉션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문장이라든가 뭐 어색한 연결이라든가 글씨가 너무 지저분하다든가 뭐 구성이 뭔지 모르겠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었는지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큰 종이는 선생님이 주로 보는 건 그 변형 과제예요. 변형 과제 숫자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거 내실 때는 자기가 풀고 그 다음에 1차 채점을 하세요. 계산이 틀렸나 뭐 답이 안 나오나 이런 거. 그리고 선생님한테 정리해서 내라고. 그러면 내가 논술 답안지로서 어떤 구성이나 이런 걸 내가 봐드리는 거지. 숫자는 이미 다 체크하고, 그죠?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런 건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내시라고. 나보고 채점해달라 그러지 말고. 뭔 말인지 알겠죠? 답도 그래서 드리는 거고 고3이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문제 안 풀어서 내는 놈들은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야? 답도 다 있는데 풀다가 말고 낸 거 그런 거 선생님이 다 써드렸습니다. 제대로 해서 내세요. 그리고 잘 썼다고 생각한 건 전 선생님이 다 답안지 주요 문항들 계산 문제 하찮은 거 이런 건 내가 안 보지만 그래도 좀 기술이 필요한 문장들은 다 보고 체크하고 그래서 돌려드린 겁니다. 과제는 두 개 선생님한테 주로 두 종류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제 제출용 걔 하나 하고 변형 과제 하나 하고 그렇게 두 개를 내시면 되는데 그 1강 지금 변형 과제 안 냈어. 규원이 안 냈고 윤이 안 냈고 은서도 안 냈고 저 과제 제출하고 여기라고 쓴 거 큰 종이하고 변형 과제하고 두 개를 내야 되는데 큰 건 다 내셨는데 변형 과제 안 냈습니다. 규원이하고 윤이하고 은서하고 1강에 맞아요? 빨리 내. 오늘 갖고 왔어? 왜? 이 새끼 공부 안 할 거야? 숙제 안 할 거면 나가라고 이씨. 필요 없으니까. 과제 해요 과제. 구경났냐? 논술 수업이 무슨 인강이야? 써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네. 맞잖아요. 이게 수업 성격을 생각해 보세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하고 있어 지금 숙제는 이제 2주 전인데 씨. 윤희 갖고 왔어 오늘? 돌았나 저 새끼 진짜 씨. 몸만 오지 말고 일을 해오라고. 일을 일주일씩 주는데 시간을 씨.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계획표는 있냐? 있어? 있냐고 계획표. 그거 있어야 돼. 해와. 알았어? 내일 해와 내일. 1강 안 낸 사람 저 누구야? 은서. 너 변형까지 왜 안 내 1강? 저기 씨. 왜 안 내? 왜? 대충 넘어갈 줄 알았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써야지. 맞지? 내가 망신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논술 수업 들으러 왔으면 뭐 하는 거야? 글짓기 수업 와가지고 글을 안 쓴다고? 제정신이야? 쓰라고! 내일 월요일이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선생님 요 자리 갖다 놓으세요. 나 없어도 갖다 놔. 이름 써서 내라고. 3명 알았죠? 네. 오늘은 2강 숙제 내는 날이니까 정리 잘해서 내시고 오늘 3강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뒤로 다 줘. 줄쳐 있는 거 뭔가? 줄쳐 있는 건 뭐 문제 없다 뜻입니다. 준서가 옆에도 2개 주고 하나씩 받으면 됩니다. 뭔지는 알죠? 지금 드리는 거. 자, 오늘 수업 내용은 그 삼각함수로 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좀 적응해봐서 알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전 문제 풀이는 선생님이 끝나고 손풀이로 드립니다. 그래서 좀 하찮은 계산 문제 이런 건 안 하려고 해요. 필요한 커멘트가 있는 거는 선생님이 하고 가겠지만 주로 이제 레벨 2하고 레벨 3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근데 레벨 3은 그 문제 어떤 단원 종류에 따라서는 저 약수령하고 안 맞는 문제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교재 레벨 3의 2번이나 3번은 도저히 선생님 봐도 잘라서 쓸 건덕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약수령에 맞지 않아요. 난이도도 그렇고 어떤 문제 구성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건 안 할 겁니다. 근데 레벨 3의 1번 같은 건 문제가 어렵긴 해도 출제자 입장에서 수능 특강을 소스로 삼아서 적당히 좀 잘라가지고 변형해가지고 낼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선생님이 어려워도 하겠다고. 하지만 레벨 3의 2번, 3번처럼 도저히 뭐 약수령에나 안 맞는 난이도나 구성의 경우에는 선생님 버리겠습니다. 우리 강좌의 취지 안 맞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건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레벨 2하고 레벨 3 문제 위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해봤으면 하는 게 상명대 문제를 선생님 갖고 왔어요. 작년 기출입니다. 상명대면 약술, 논술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받으세요. 이거 2개씩 받으세요. 12개 드렸습니다. 2개씩 받아. 줘. 일단 받아봐. 2개씩 가져가요. 2개. 이걸 같이 풀 건데 이걸 왜 푸냐면 말씀드렸듯이 그 약수시장 안에서 좀 상위권에 있는 문제니까 이 정도 분위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죠? 수특만 하니까 좀 이게 준비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범위가 지금 뭐 수완 수특 걸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오늘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 문제 구성이 왜 그렇게 돼 있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인문계의 경우 1번부터 8번까지가 국어 문제고 9번, 10번이 수학이에요. 그래서 지금 9번, 10번만 보이는 거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자연계는 1번부터 8번까지가 수학입니다. 번호 이해 가시죠? 네. 요걸 우리가 이따가 시간을 내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2개를 드린 이유는 뭐예요? 하나는 필기용 쓰시고 하나는 자기가 또 기술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제출하세요. 지금 받은 거 2개 중에 하나 써놔. 과제 제출용이라고 빨리. 또 까먹었어요. 제목에다 써놔요. 과제 제출용. 과제 제출한 건 선생님이 100%다 돌려드려요. 그러니까 정성 들여서 한번 기술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됐죠? 하나는 여러분들 필기용으로 쓰시고 하나는 과제 제출용이라고 쓰시고 이름 쓰시면 돼요. 그것도 오늘 당연히 과제입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뭐 될란가 모르겠지만 해볼게요. 갑시다 그럼. 날이 많이 덥죠? 더워 안 더워? 덥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지구가 망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 뒤로 몇 세대나 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자식 낳고 손자 재롱 부리는 것까지는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 상태로 가면 지구 얼마 못 갈 것 같은데? 윤이 어떻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어? 왜 덥다고 생각하냐? 왜 더워? 왜 더워 도대체? 에어컨을 저렇게 졸라 틀어대니까 덥지, 그렇지 않냐? 밖에 실외기 앞에 한번 서 있어봐. 1분이라도 서 있을 수 있나? 안에 시원하자고 밖에 졸래 덥게 만들어요. 그리고 덥다고 안으로 기들어오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씨. 이게 순환 가능한 세상이냐 이게? 어? 망해도 싸다. 씨. 지구가 보기에 사람 뭐라고? 지구가 보기에 사람 뭐라고?
기생충이라고 기생충. 이건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이건 순전히 자연과학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지? 그렇지 않냐? 얼마나 지구를 못 살게 괴롭히고 있냐. 무슨 소리야? 날씨도 없다고 얘기하다가. 가자. 자, 사각함수 기본적인 공식은 뭐 안 할랍니다. 안 해도 되죠? 뭐 넓이가 어떻게 나왔네, 뭐 기타 등등. 이거 하나만 만들어 봅시다. 라디안이라는 각이 있어요. 부채꼴에서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호의 길이 L, 반지름이 R, 가운데가 각도가 세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썼던 각도는 60분법이라고 해서 동그랗게 돌아가는 한 바퀴, 의미가 있죠. 한 바퀴 돌아가는 게 또 반복되니까. 이걸 360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걸 우리가 90도라고 불렀습니다. 십진법을 쓰는 주제에 90도로 쓰니까 당연히 말썽이 생기죠. 복잡하잖아요. 심지어 시계는 60분이고. 왜 360개로 나눈 거야? 왜? 1년이 대충 360일인 줄 알았다는 설이 있는데 이게 뭐야? 아무튼 수학적으로 매우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도를 새로 정의합니다. 각도를 지금부터 뭐라고 정의하죠? 반지름을 길이를 요걸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분모에 있는 게 기준이죠. 반지름 대비 호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각도로 써요. 즉 세타는 R분의 L이라고 정의하는 거, 이런 방식을 라디안이라고 부릅니다. 라디안이 각의 단위예요? 라디안이 각의 단위입니까? 라디안은 단위가 없어요. 왜? 이 디멘전을 봐라. 차원을 보세요. 이 길이고 길이잖아. 그냥 비율이에요. 그래서 마치 실수로 그냥 각처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2분의 파이라고 불러요? 2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불러요? 이런 건 없다니까. 그냥 비율이에요, 비율. 맞죠? 길이분의 길이라서 단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닮음이나 비례식을 이용해서 넓이 공식도 만들고 그 다음에 호의 길이 공식도 만들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문제 비슷하게 나올 만한 게 다음 페이지에 아래쪽에 유제 2번, 아래쪽 유제 2번. 부채꼴을 두 개 동심원에다 그려놓고 안쪽 부채꼴과 바깥쪽 부채꼴의 넓이를 칠해놨죠. 그 녀석의 둘레를 그리고 넓이를 표시를 해주면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지금 각도도 안 주어졌고 호의 길이도 안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호의 길이 반지름만 하면 다 구할 수 있는 거거든. 호의 길이 반지름, 즉 문제의 환경을 좀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말로 계산을 끝내려는 게 아니라 문자가 몇 개 필요한 식이고 단서는 몇 개 주어졌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을 좀 체크를 하라고요. 계산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모르는 상황 몇 개 말해봐. 답답한 거 몇 개. 호의 길이를 모르겠고 반지름의 길이를 모르겠고 그죠? 중심각 알아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 두 개는 전혀 별개의 미지수죠. 맞죠? 반지름을 안다고 중심각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두 개는 관계가 없는 미지수고요. 두 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서는 몇 개 주어졌습니까? 마지막 줄에 보면 둘레 줬고 넓이 줬어. 단서 두 개 줬지? 반지름 잡고 각도 잡고 두 개 잡아야 되는데 단서 두 개 줬으면 풀려 안 풀려? 풀리잖아. 근데 왜 최소값이라는 표현을 쓰죠? 마지막에? 답이 고정이야? 아니면 변해? 근데 지금 내가 말했잖아. 쉽게 미지수 두 개고 단서 두 개인데 답이 고정이야 변해? 답은 고정이에요. 미지수 두 개 단서 두 개인데 왜 움직여? 맞아? 일로 와봐. 함수가 이렇게 있고 고정이 안 됐으면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여기가 최소고 여기가 최대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상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다 대상으로 인정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최대 최소 이런 데 쓰는 말 아니에요?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다. 근데 지금은 움직이는 상황이야? 고정된 상황이야? 구하는 거 두 개, 단서 두 개면 확정 아니야? 근데 왜 최소란 말을 써요? 아시잖아요. 최대 최소란 말이 뜻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변하는 최대 최소가 있고 아니면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2가 있고 2분의 1이 있다. 누가 최소야? 얘가 최소야. 이런 거라고. 네? 변하는 최대 최소가 아니라 그냥 둘 중에 골라라 최대 최소라고. 됐습니까? 그런 거라는 건 우리가 풀지 않고도 알 수 있다고요. 범인 2명, 단서 2개. 상황은 확정. 됐지? 그러니까 2차방이니까 답이 2개 나올 수 있죠. 그 중에서 골라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풀지 않고도 알 수 있어요. 넘어가요. 그 삼각비를 모양을 그려서 잡는 법은 알 거고요. 나올 만한 스타일이 또 39페이지 한 장 넘겨서 유제 4번 바닥에 깔려 있죠. 어떻게 할 거야? 풀어봐. 쉬운 문제라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1분 컷. 풀어 빨리. 나 기다리지 말고. 나온 사람 손 들고. 되냐? 나온 사람 손 들어. 왜 아무도 안 들어? 나왔어? 얼마라고? 틀렸어. 틀렸다고. 탄젠트 세타를 물어보는 게 질문이에요. 또 나온 사람. 이럴 줄 알았어. 씨. 윤이 지켜보고 있다. 빨리 풀어. 뭐 풀지 이 새끼야. 생기본 문제 유제 4번 이제 유제인데 무슨 이걸 못 푼다고? 이럴 줄 알았어 이 새끼. 뭐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공식을 쓰는 거냐고? 빡큐다 씨. 원형이 나오냐? 존댕이들 쓰고 있어요. 무슨 씨 원자 폭탄 만드냐? 어? 뭐야? 그래. 봐요. 어떻게 할 건데? 6사인 더하기 2코사인 탄젠트는 뭐라고 써야 돼? 사인하고 지금 이거 문자 몇 개짜리 방정식이에요? 문자 몇 개짜리 방정식이에요? 하나다 이 새끼야. 미지수는 세타 하나밖에 없어요.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하고 그게 문자가 두 개냐? 하나잖아요. 하나예요. 세타라는 미지수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착각하지 마시고 문자 하나예요. 문자 하나씩 하나. 돼야지 라고 생각하라고. 되는 문제 안 되는 문제 환경이 모자란지 어쩐지. 탄젠트는 뭐라고 써? 뭐 어쩌라고 여기서 코사인분의 3사인 이렇게 쓰면 그만이죠. 양변에 코사인을 곱하겠습니다. 6sc 더하기 2코사인 제곱 3s는 c 이렇게 되죠. 누구랑 누구랑 묶어야 되겠냐? 아마 얘하고 얘하고 묶으면 되지 않을까요? 문자 두 개짜리 인수분해인데 뭘 못하겠어요? 그럼 이건 3c로 묶으면 2s 더하기 1이고 아니 3c로 묶으면 미안합니다. 2c로 묶으면 3s 더하기 c고 여기는 3s 더하기 c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하냐? 2c 빼기 1 3s 더하기 c는 0입니다. 그럼 여기서 코사인 세타 x 세타가 2분의 1이 나오는데 애시당초 세타는 2, 4분면의 각이라고 줬기 때문에 이런 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사오면서 얘는 음수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3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인데 나눠버리면 탄젠트 세타가 마삼분의 1이라고 나오죠. 이건 이사오면에 각 일수 있으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끝입니다. 그럼 세타가 정해졌다는 말은 마 3분의 1이라고 정해진 거니까 여기 루트 10이잖아요. 세타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다 나오는 거죠. 문자가 하나라는 말 이해 가시죠? 변방에 있는 문제라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빠짐없이 잘 푸세요. 빼놓지 말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복습이 되고 그러면서 착실한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다음 그 그래프 가기 전에 뭐 변형 공식 있다는 거 뭐 다 아시죠? 그래프야 뭐 될 것 같고. 네, 41페이지 예제 3번. 똑같은 문제를 주면서 난이도를 살짝 올리는 출제자의 기술은 뭐예요? 그림을 생략하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주면서 시간 관계상 애기들이 좀 모자라겠는데 시간이 좀 모자라겠는데 라고 느껴질 때 출제자가 도와주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그려줘요. 그림을. 아시겠습니까? 그림을 빨리 예쁘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그림을 잘 못 그린다 그런 사람들 있죠? 저는 똥손이에요. 잘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크게 그리라고. 크게 그리면 잘 그린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작게 그려놓으면 그리나 마나입니다. 크게 그리세요. 양수 a에 대해서 2sin ax 이거는 마이너스 a분의 파이부터 a분의 파이까지를 그려놓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기가 얼마예요? y는 2sin ax니까 주기는 2파이를 a로 나누면 이게 주기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이 a분의 파이라면 뭐 주기의 절반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여기가 a분의 파이, 여기는 마이너스 a분의 파이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래요? 여기가 지금 2죠. 됐어요? 이 정도 그릴 수 있으면 돼요. 할 수 있잖아. 다음 AB는 y좌표와 같다는데 3a분의 파입니다. 3a분의 파이는 어디예요? 여러분들 요 안에 비례관계 아시죠? 3등분을 이렇게 하면 여기가 얼마? 2분의 1. 여긴 2분의 루트 3. 맞죠? 3등분 해서 무조건 2분의 1, 2분의 루트 3입니다. 2배가 됐으니까 얘가 1이고 얘가 루트 3이겠죠. 언제나 3등분 해서 30, 60, 90의 그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B예요. 3등분해서 여기를 문제 낸 사람이 B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가 A겠고요. 그죠? 그리고 A의 X좌표 여기가 이 녀석의 3분의 1이니까 3A분의 파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은 어디 있어요? M은? C는 어디가 있어? C는 B5하고 만나는 점. 이 도형은 원래 기함수라서 점대칭이에요. 그래서 얘가 도형을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괜찮죠? 점대칭이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도 여기가 아니다. 맞죠? 여기가 아니지? 미안해. 점대칭이니까 여기 가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네요. 여기가 C입니다. 자, 됐죠? 그럼 M은 어디 있어요? M은 A하고 C하고 가운데래요. 그럼 여기 이렇게 3등분 혹시나 해서 나눠보면 자, 얘하고 얘는 높이가 같아요? 높이가 어디야? 여기랑 여기가 같냐고요? 인정? 맞아요? 그러면은 얘하고 얘가 어차피 점대칭 도형 만들어질 건 당연하네. 몇 칸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그러면 만나는데 어디야? 당연히 요 점에서 만나겠죠. 이렇게 만나는 게 당연하다. 여기를 우리가 M이라고 부른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렸으면 끝난 거죠. 뭐 계산할 것도 없어요. 한 칸이 12분의 파이다 이 얘기잖아요. 맞죠? 네, 끝난 겁니다.
한 칸을 뭐 16개 해가지고 a분의 파이가 돼요. 이러면 뭐 끝나는 거지.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어떻다?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근데 잘 그릴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크게 그리라고. 적어도 비율은 맞게 그리라고. 넘깁니다. 42페이지에. 윤이 여기 나와 있는 공식들 다 아시죠? 이 새끼 대답이 없어요. 돌았나 저거 몰라? 알죠? 2분의 n파이 사인 뭐 코사인이든 2분의 n파이 뿔마 세타 해가지고 정리하는 거 아시죠? 얘가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윤이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알지? 넘기세요. 뭐 이런 거 지금 할 시간도 없고 이거 풀 게 없어. 넘기고 삼각함수의 그래프 반드시 삼각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 때 그래프를 활용하십시오. 방정식까지는 그래프 안 그리고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등식부터는 그래프를 반드시 그리셔야 됩니다. 삼각함수 그래프를 어느 정도까지 그려야 되냐? 앞에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 정도입니다. 그려놓고 땅이야 네 칸 하시고 쓱쓱쓱쓱 하면 돼요. 3개씩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리고 많이 올라간 건 2분의 루트 3, 적게 올라간 건 2분의 1. 이 정도는 그리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코사인은 뭐 4분의 1칸 옮기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 그리는데 5초밖에 안 걸립니다. 망설일 일이 아니에요. 빨리빨리 그리세요. 그리고 갈수록 수능 문제에서도 그래프를 활용하는 문제, 다시 말하면 그래프를 잘 그리는 사람이 유리한 문제들이 자꾸 늘어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 우리가 좀 풀기 부담스럽고 이 씨발 버리자 이런 문제들은 이미 전부터 그랬고, 그래프 잘 그리는 사람이 적극 굉장히 유리합니다. 대놓고 유리해요. 대놓고.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그래프를 쓱쓱쓱 그려서 3초 내지 5초 만에 답을 찾아내는 거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되시겠죠? 넘어갈게요. 여기는. 자, 그럼 레벨 2로 가겠습니다. 레벨 1에는 요거 한번 해볼까요? 9번 유제 9번 한번 보실래요? 유제 9번 풀어보세요. 3분. x가 0에서 3파이다. 범위도 중요합니다. 사각함수 계속 반복이라서 범위가 중요하고, 특히 맨 끝에 등호가 붙었나 안 붙었나 일단 거 잘 보시고요. 네, 방정식 4 사인 제곱 x 빼기 k가 실근의 개수가 3개다. 웬마들을 다 찾아라. 해봐요. 넓잖아. 막 그려. 어차피 필기용인데 어때? 지우개로 지우면 그만이고. 편하게 써. 그러라고 넓은데 준 거야. 나온 사람 얼마야? 맞아요. 계속 구해. 아직 3분 시간 남았잖아. 문서 나와요? 어려워요 문제가. 자, 앞에 보세요.
저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사인 제곱 x가 4분의 k다 이걸 풀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건 직접 그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건 사인 함수의 경우 1차입니다. 1차 그죠? 사인 2x, 사인 5x 이런 건 우리가 그릴만 해. 사인 제곱은 우리가 못 그리죠. 미적분을 배운 학생은 좀 다른 수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걸 좀 풀어야 되는 건 뿔마 2분의 루트 k를 우리가 잡을 수 있고요. 이제 얘하고 얘를 직접 그림으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sin x는 여기까지 그려야 되겠네요. 쓱쓱쓱쓱쓱쓱 그죠? 여기가 파이, 2파이, 3파입니다. 끝에점 들어갔어요. 출발점 들어갔어요. 양끝점은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뿔마 2분의 k는 도대체 어떻게 생기네요? 2분의 루트 k 2분의 마이너스 루트 k. 중요한 건 뭐야? 얘네 둘이 x축의 대칭이잖아요. 대칭.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여기 있는 애들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이죠? 세 개가 될 방법은 네, 이것뿐이죠. 여기서 두 번 걸치고 동시에 걸치고 이거밖에 없죠. 됐지?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찾는 건 세면 됩니다. k 값은 어쨌든 얼마? 요게 이제 2분의 루트 k가 돼야 되는데 여기 아마 1인 것 같으니까 k 값은 4라고 구하면 되고요. 여기는 2분의 파이, 여기는 2.5파이, 여기는 1.5파이. 그래서 다 더하면 4.5파이가 됩니다. 넘어가요. 자, 비슷한 문제 해볼게요. 레벨 1의 4번입니다. 레벨 1의 4번. 자, 읽읍시다. 자연수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은 뭐 수원에서는 흔한 일이잖아요. 자연수 mn에 대해서 x가 0에서 2n까지입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상악함수를 보시면 sin 파이 x 뭐 이딴 식이니까 주기가 이렇게 파이가 빠진 정수 혹은 유리수 이런 애들로 나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주기가 어차피 파이 빠진 애들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0부터 2n이다. 좋고요. y는 2분의 m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24개다. 구간이 딱히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반복하면서 24번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6과 만나는 점의 개수는 12개다. 대충 감이 옵니까? 감이 옵니까? 전혀 안 옵니까? 자, 먼저 주기를 조사할 필요가 있죠. y는 m sin 파이 x. 주기는 얼마예요? 2파이를 저기 있는 파이로 나누면 주기는 2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 또 그리는 거죠. 선생님이 그리는 그래프는 똑같아요. 똑같다고 쓱쓱쓱쓱 대신 여기다 2라고 쓰는 거죠. 아까 2파이였지만 모든 그래프의 비례관계는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그래프는 그리는 그래프는 다 똑같아요. 내가 눈금을 어떻게 먹이냐 차이라고. 그러면 0부터 2n까지라는 건 뜻이 뭐예요? 이걸 n주기 반복하겠다 이런 뜻을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래프 하나에 대해서만 일단 우리가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끝점이 m이잖아요. m은 양수라는 말은 받았고요. 2분의 m이면 당연히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자, 잠깐 봐주세요. 중요한 거예요. 여기 2분의 m이 지나가면 정확하게 가운데 맞아요? 짱이야 땅이야 그죠? 그럼 여기 만나면 여긴 요 녀석한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왜냐면 그 1로 봤을 때 2분의 1이면 여기 30도니까. 이 문제에서 그런 건 안 냈지만 당연히 알아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됐죠? 준혁이 알아들었죠? 네. 개수가 24개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2개가 잡혔을 때인데 한 주기 안에 24개가 잡혔으니까 아니 전체 구간에서 24번이 잡혔고 한 주기 안에서 2번 잡히는 거니까 이거는 12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n은 그래서 뭐라고 잡을까요? 12. 12번 반복해서 근이 24개가 나오는 거다라고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12구간, 12주기가 반복됐을 거다. 그리고 y 콜 마이너스 6은 뭐예요? 같은 구간 안에서 12번 만났다는 건 뭐예요? 어디 걸린 거야? 여기 최하단점에 걸린 거죠. 됐냐? 그래야 이게 16번만, 12번만 나올 거 아니야. 아니. 6번만 뭐라고? 잠깐만. 지금 몇 주기야? 근이 몇 개라고요?
n주기 지나가는 거 맞죠? 맞죠? 네,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6하고 만나는 점이 12번이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6이라는 거 음수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서 한 번만 만나야 되는 거잖아. 그죠? 12번 만났으니까 12주기를 갈 건데.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6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마이너스 m이라고 쓰면 m도 그냥 끝나는 거죠. 됐지롱? 넘어갑니다. 자, 뭐 간단하게 만들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니까 그런 거는 넘어갈 거고요. 그 밑에 8번 좀 보실래요? 8번 부등식 한번 해볼까요? 탄젠트 x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만 그리겠습니다. 탄젠트가 나온 걸 보니까 한 주기 안에서는 다뤄주겠다 이 얘기고요. 3분의 파이 x-3분의 파이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녀석을 풀어봐라. 뭐 하실 수 있겠지 뭐. 넘어갈랍니다. 알아서 하세요. 레벨 2로 가봅시다. 자, 레벨 2 문제들이 레벨 3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급이 나올 만한 급들이거든요. 레벨 3은 상학함수에서는 너무 부담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우리 논술에서는 쓰지 않을 겁니다. 그죠? 대신 레벨 2 문제들이 여러분한테 오늘 주 타겟입니다. 얘네들한테 관심 가지고 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레벨 2는 다 풉니다. 8개. 1번. 그림과 같이 길이가 4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 호 AB가 지름이다. 반지름이 2예요. 그 위에 점 P를 잡았는데 중심이 A인 점 중심을 점 A로 잡고 P를 지나는 원이 AB와 만나는 점 Q라고 한다. 밑줄 치고 뭐라고 쓰면 되니 그럼? AP는 AQ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됐죠? AP는 AQ라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다음 AQP 문제에서 각 표시를 해놨네요. 거기가 12분의 5파이다. 자, 칠해진 넓이를 찾아라. 질문입니다. 자, 빨리 문제를 풀 길을 잡으세요. 길을. 반원이 있고 이렇게 잡았다는 것 같고요. 얘가 Q고 B다. 여기는 호도 있겠고, 그죠? 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도 있죠. 자, 요선분하고 요선분이 길이가 같다는 게 일단 힌트입니다. 그죠? 자, 봅시다. 어쩌자는 거지? 계산은 둘째 치고 문제풀이 방향을 좀 잡으세요. 얘랑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12분의 5파이면 여기도 아는 거네요. 맞죠? 그 다음에 이등변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아는 거죠. 맞죠? 다음 이게 원주각이니까 여긴 중심각으로 아는 거죠. 그죠?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한 건 다 구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면적을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 면적을 준서 자냐? 이 새끼 돌았나 지금 고3이나 돼가지고 처맞고 정신 안 차려? 하나도 안 아프지? 아프긴. 재수의 고통을 생각해봐라 이 새끼.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지. 재수가 고통이냐? 너는 없지. 부모님이 고통이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뭐 청혼의 꿈을 위해서는 부모님 내주시겠지만 정신 차려 있을게요. 지금 분홍색은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요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할 일은 뭡니까? 말해보세요. 전체적인 거대한 계획은 뭐예요? 우리가 S를 구할 건데 S는 잘 들어보세요. 여기 이 모양에서 맞죠? 요 부채꼴을 빼면 됩니다. 맞죠? 이것도 부채꼴 아니에요? 같다 그랬으니까 이 부채꼴을 빼면 됩니다. 근데 이 모양이란 걸 요 삼각형과 요 부채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끝입니다. 각도는 다 있으니까 반지름도 있고. 똑바로 앉으라고. 똑바로 연필 잡고 이 새끼야. 공부하고 싶으면 똑바로 앉는 것부터 하세요. 응? 똑바로 안 앉으면 집중이 안 돼요. 흐트러지면 졸리긴 하고. 그깟 중력도 못 이겨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가자. 각도 구하러 갑니다. 그럼 알려드린 대로 가이드 진행해서 갑니다. 얘가 12분의 5파이죠? 이 각도 A는 얼마예요? 일단 우리가 서술형 답안지라 생각하고 기술을 시작할게요. AP는 AQ다. 서술형이라 생각하고 써보는 겁니다. 그럼 각 APQ는 당연하게도 각 AQP하고 같습니다. 맞죠? 이게 얼마라고? 12분의 5파입니다. 그럼 각 PAQ는요. 하나만 남은 값이니까 얼마예요? 12분의 5, 12분의 5. 그럼 12분의 2만 남잖아요? 당연히 여기가 6분의 파이가 돼요. 금방 쓸 수 있죠? 당연히 원주각인 POQ는 네, 3분의 파이가 됩니다. 됐지? 채점 하시는 분은 나보다 수학은 300배쯤 잘하니까 300배가 뭐야 3000배쯤 잘하니까 이런 거 쓰셔도 돼요. 그냥 이 사람이 못 알아듣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대신 친절하게 써야 됩니다. 거기서 줄타기 해야 돼요. 줄타기. 이런 건 버려도 될지 이런 건 자세히 쓰는 게 좋을지 왜 애매하죠? 둘 다 해야 됩니다. 생략하는 것도 잘해야 되고 출제자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자세히 써주는 것도 하셔야 돼요. 모순되는 요구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AP는 길이가 어떻게 돼요? AP는 길이가 어떻게 돼요? 자, 삼각형 AOP에서 이런 말을 써주면 되죠. 그럼 이렇게 잘라봤을 때, 맞죠? 이렇게 잘라봤을 때 여기가 지금 몇 도라고? 30도라고. 근데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2니까 여기 30도니까 60도 아니에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인 건 당연하잖아요. 이런 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삼각형 변 AP는 2루트 3이다. 이것도 우리가 부채꼴로 취급할 거면 반지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됐죠? 재료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구하는 면적을 S라고 하자. S. 문제 낸 사람이 갖고 온 알파벳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쓰려면 반드시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S는 자, 이 모양을 만들 건데 삼각형과 부채꼴로 더해서 만들 거예요. 자, 삼각형 AOP에다가 부채꼴 이런 기호는 없지만 그냥 우리 이렇게 쓸게요. 부채꼴을 의미하는 거라고 답안지 잘 쓰시면 되죠. POB 빼기 부채꼴 PAQ 맞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끝났죠? 그러면 AOP는 삼각형이니까 다시 이거 더하기 요걸로 만들었다. 거기서 이 부채꼴을 빼겠다. 이게 작전이잖아요. 그럼 2분의 1 변 사인 120도 맞죠? 사인 3분의 2파이. 다음 저 부채꼴은요. POB는요. 2분의 1 변 2루트 3이다. 그죠? 2루트 3이에요. 우리 안에 여기 제곱 2분의 1 변 얼마야? 여기는 이거의 2배였잖아. 60도 3분의 파이. 그죠? 다음 빼지는 삼각형은 뭐예요? 빼지는 삼각형은 2분의 1에 이건 2 맞는데? 그지? 이건 2 맞죠? 지금 해야 되는 게 2분의 루트 3짜리지? 2루트 3짜리지? 지금 여기서 구한 건 얘잖아. 얘. 2가 맞아요. 미안해. 2루트 3 제곱에
6분의 8. 뭔지 알겠습니까? 삼각형, 부채꼴, 부채꼴. 윤이 뭔지 알겠어요? 준영이 어디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네. 준서도 괜찮아? 네. 열심히 계산하시면 루트 3 빼기 3분의 8가 나오고 끝. 질문 없으면 2번 보세요. 내심 잘 안 나오는 애죠. 원영아, 내심의 정의가 뭐예요? 삼각형의 내심 이렇게 물어보면 내심이 뭡니까? 내저분의 중심 이러면 가서 때릴 겁니다. 내심의 정의가 뭐예요? 씨발 내심 내저분의 중심 맞는데 왜 때리는 거야 지금? 삼각형의 외심. 외심은 정의가 뭐야? 외저분의 중심. 그럼 또 맞습니다. 왜 때리는 거야? 외저분의 중심이라고 그랬는데. 어? 아니 외저분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부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선생님 왜 때리는 거야? 외심을 구해야 외저분을 구하는 거예요. 바보야. 외저분이 어디서 떨어져? 장난하냐? 중심이 있어야 원이 그려지죠. 선생님 말이 맞죠? 외저분이 어디서 나와요? 외심이 있어야 나오는 거지. 원인 결과가 뒤바뀐 겁니다. 그래서 맞아도 쌉니다. 수학 시간엔 큰 죄잖아요. 그죠? 원인 결과를 헷갈리는 건. 외심의 정의는 뭐예요? 뭐냐? 외심의 정의는 뭐예요? 뭐야? 은서야 뭐야? 외심의 정의. 자, 기억 알려드릴 테니까 외우세요. 외심 외워. 삼각형에서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네. 삼각형의 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헐. 수직 이등분선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까먹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외저번의 중심이 잡혀요. 자, 내심 같이 외우세요. 내심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여러분 예상하고 아예 다르죠? 내심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해를 좀 하셔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부터 보세요. 봐봐요. 여기 수직 이등분선을 잡아요. 이렇게.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고 수직이라는 소리 아니야.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당연히 얘하고 얘하고 똑같습니다. 합동이니까. 맞죠? 그렇잖아요? 이거랑 이거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직으로 이렇게 잡으면 여기랑 여기랑 같고 여기 수직이니까 이 삼각형 합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도 같아요. 자, 외저번의 반점이라는 거 동의가 되죠? 외심의 정의는 뭐? 다 같이 말해보세요. 시작. 세변의 말하라고 이 새끼들아. 다시 시작. 외심의 정의는 뭐야? 시작.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다시 한번. 외심은 뭐라고요? 말해야 외심. 말해. 기억났냐?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그리면 외심이 잡혀요. 외심이 잡히면 외저번을 그리는 겁니다. 내심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각의 이등분선이 나와? 지금은 합동이 자 얘하고 얘가 합동이잖아. 얘는 합동이 어떻게 잡히냐면요. 자, 요 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이랑 이 각이랑 당연히 같은 거 아니야? 그렇게 하기라고 그린 거니까. 그러면 접점에다가 발을 내리면 당연히 수직입니다. 여기 접점에다가 발을 내리면 당연히 수직이에요. 이 변은 공통인구 직각이니까 R, A, H 이게 합동이 됩니다. 맞죠? 각도 있고 공통변도 있고 직각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고 동의가 돼요. 그죠? 얘랑 얘랑 합동인 거예요. 내심에서는. 똑같은 이유로 얘도 같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저번의 중심이라는 게 동의가 되죠. 됐어요? 다 같이 말해보세요. 내심은 뜻이 뭐라고?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말해. 내심이 뭐라고?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이건 변, 여기 각입니다. 둘이 비교해서 배우세요. 그걸 알아야 풀죠. 문제 읽겠습니다.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내심은 세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따라서 그 내심 I에서 B로 쏜 선분, A로 쏜 선분, C로 쏜 선분의 양쪽의 각은 다 똑같은 거예요. A로 보낸 그 각에다가 표기해 보세요. 알파. I에서 B로 보낸 각 있죠, 선분? 그 각 두 개 같은 거죠? 베타. I에서 C로 보낸 각은 감마. 그걸 알아야 풉니다. 그걸 알아야. 됐냐? 여기다 이렇게 쓰라고요. 여기 알파. 이게 B냐? 여기 베타. 이렇게. 여기는 뭐 알파. 여기는 감마 이렇게 쓰라고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얼마예요? 합치면 2분의 파입니다. 두 개씩 합치면 파이니까.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D를 잡는데요. 자, 원은 지워버릴게요. 내각의 이등분선 표시한 것만 가지고도 이미 내심은 얘기가 된 거니까요. 됐어. 여기서 이제 무슨 그림을 그리냐면 ID하고 AD하고 같대요. 여기가 I인데 이렇게 이등변이 되게 잡는 모양이에요. 여기 D를 잡아가지고 요 길이하고 같게끔 잡았답니다. 그 순간 우리 여기다 뭐라고 쓰죠? 얘가 알파니까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알파죠. 그죠?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 같죠? 그 다음 또 뭘 줬네요. DIC가 각 ABC의 2배랍니다. DIC 어딘지 봤어요? DIC 그게 ABC의 2배랍니다.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까요? 여기가 지금 2베타니까 뭐라고 쓰죠? 여기다 뭐라고 써? 여기에 2배래잖아. 4베타라고 써야 되죠. 책에서도 사실 2배가 되는 정도는 보이지는 않는데 뭐 그렇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진짜로 2배가 되게 그리면 I가 변 쪽에 붙어가지고 그림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림 그리시는 분의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자, 다음 코사인 BIA 어딥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다. 코사인 값을 취하면 됐어요? 여기가 코사인 값을 취하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다. 눈으로 봐도 둔각이니까요. 됐죠? 자, 그러면 코사인 ABC의 값은 ABC가 뭐죠? 2베타입니다. 2베타. 맞아요? 2베타를 풀어라 이해가 됐습니다. 어렵냐? 자, 지금 그림에서 우리가 안 쓴 단선 이겁니다. 코사인 AI, BIA 여기에요. 여기를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2고 그 다음에 질문 코사인 각 ABC는 어떻게 되냐? 다시 말해 이거 2베타죠. 코사인 2베타가 어떻게 되냐? 그게 질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 해야 돼? 본 거 말해봐. 선생님 여기 하나 뭐 있다 말해봐. 당연하잖아. 여기 얼마야? 준영 얼마야? 중학교 다시 갈래? 중학교 다시 갈래? 여기 얼마 아시는 분 말해보세요. 아는 사람 말해봐. 2알파지 당연히. 뭐 이렇게 속삭여 씨. 뭐 비밀이라고 씨. 한각 외각. 그지? 보여야지. 준서 자는 거 아니지? 자냐? 안 됩니다. 진짜. 어? 억울하냐? 네. 세상은 억울한 일 투성이야 이 새끼야. 그 정도. 그럼 2알파 4베타 값만 합치면 어떻게 되죠? 삼각형에서 보이죠? 이 합치면 파입니다. 자, 이거 보면서 든 생각 뭐야? 이런 거 있었잖아. 이거 얼마야? 그렇지. 이거 문제 낸 사람이 준다 안 준다? 왜 안 줘? 당연하니까. 당연하니까 안 준다. 맞지?
당연하니까 안 준다. 그럼 여기서 슬쩍 제거하면 덜어내면 알파 더하기 3베타가 이제 2분의 파이가 된다. 알파 더하기 3베타가 2분의 파이가 된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 뭐야? 한 번 더 들여다봐. 사실 여기서 요게 아니라 한 번 더 빼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2명이 있잖아. 2명에 대한 잡아. 3명은 엮여 있죠. 근데 2명이 나와 있지. 그 나머지 1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거를 한 번 더 빼볼까? 한 번 더 빼볼까? 여기서 이걸 또 빼요. 이것도 등식이고 이것도 등식인데 뭐 빼면 어떻다고? 그럼 뭐가 나와요? 감마 마이너스 2베타가 0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감마가 2베타예요. 감마가 2베타입니다. 됐지? 자, 그러면 다 나왔네요. 얘가 코사인 2베타를 물어봤는데 사실은 이게 코사인 감마를 구하면 끝나는 거네요. 감마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아는 게 있나요? 말해보세요. 감마에 대해서 우리 아는 거 뭐 있어요? 뭐 있죠? 아직 안 써먹은 거 뭐 있어? 하나 있잖아. 우리 아직 안 써먹은 거. 뭐야? 이거 안 써먹었지 아직? 지금 써야지 이제. 거의 다 나왔잖아요. 아직 안 써먹은 거 하나만 쓰십시오. 요 각을 자 코사인 BIA 코사인 BR라고 읽으면 얘는 파이에서 이것 빼고 이것 빼면 되는 건데 맞지롱? 그잖아요? 파이에서 이것 빼고 이것 빼면 돼요. 그잖아? 맞잖아?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2분의 파이 빼기 감마 아닌가요? 그죠? 그럼 이건 2분의 파이 더하기 감마가 돼요. 그런 것 같은데? 그치? 이건 우리가 바꿀 줄 알아요? 마이너스 사인의 감마가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거 어려운 얘기라고. 이게 얼마라고? 이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줬으니까 사인의 감마는 3분의 2가 됩니다. 감마는 예각입니까? 둔각입니까? 모르겠습니까? 말해봐. 이거는 뭐야? 예각이야? 둔각이야? 몰라? 얘가 왜요? 삼각형을 보면 여기 있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네, 감마는 예각이므로 삼각형을 지금 바로 그릴 수 있다. 예각이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고 여기 루트 5다. 그래서 코사인 감마를 문제 낸 사람이 물어봤으니까 네, 잘못 썼네요. 여기가 2고 여기가 루트 5죠. 그래서 코사인 감마는 3분의 루트 5다. 이렇게 쓰고 끝나면 됩니다. 내심이 나왔길래 한번 해봤습니다. 되세요? 실제로 답안지를 쓰실 때는 뭐 이런 거 다 지워도 돼요, 그죠? 이런 것도 지우고 뭐 여기서 뭐 이런 것도 다 지워도 돼요, 그죠? 이건 쓰고 이런 건 잘 지워도 됩니다. 지워도 돼요. 자, 3번하고 4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쪽에 여백이 있잖아요. 위쪽에 여백을 반으로 자르는데 4번 쪽에다 좀 더 주시고 4번이 조금 더 면적을 씁니다. 위쪽을 반으로 잘라서 3번, 4번 필기할 건데요. 필기할 건데 4번 쪽에 조금 더 주세요. 자, 3번부터 시작합니다. 복잡합니까? 간단히 만들고 나면 별거 아닐 거예요. 자, 볼까요? 자,
fx 바로 씁시다. 코사인 2분의 3파이 빼기 x. 코사인이 홀수를 만났으니까 사인으로 바뀌고요. 사인 x라고 쓰는데 2분의 3파이 빼기 x는 이쪽이잖아요. 그죠? 3, 4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따질 것도 없지 뭐 제곱이니까 뭐가 뭔지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빼기 분자에 있는 사인 세제곱. 자,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는 뭐예요? 당연히 코사인 x잖아요. 그래서 이 코사인 세제곱 x 더하기 2사인 제곱 그냥 쓰고요. 그 다음에 코스 파인 x 파이 빼기 x는 뭐예요? 당연히 코사인 x인데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더하기 2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쪽 얘네들 어떻게 간단하게 할 거예요? 보이세요? 뭐가 보여? 이식 어떻게 정리할 건지 말해봐요. 어떻게 할 거야? 윤이 어떻게 하지? 통분하면 보인 날아가는 게 있다는 거 어디서 봤죠? 얘하고 맞아요? 없어지죠? 왜냐면 여기 앞에 이게 있으니까. 통분하면 날아갈 것 같은데요? 자, 정리합니다. 정리 잘하세요. 마이너스 코사인 더하기 2. 얘가 2 위로 올라오면 잘할 수 있거든요. 헷갈리면 이거 2 빼기 코사인으로 바꿔요. 그럼 더 헷갈리냐? 그럼 2 빼기 코사인 분의 올라간다. 마이너스는 밖에 그냥 둬도 됩니다. 그냥 달고 올라가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쓰자. 더하기를 얘를 주면 되겠다. 그지? 이러면 더 헷갈리겠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네, 이게 더 헷갈리겠습니다. 코사인 빼기 올라가 s제곱 c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2 사인 제곱 됐죠? 네, 이제 날려버리고 그 다음 어떻게 정리하죠? c로 살짝 묶으면 이게 s제곱 더하기 c제곱입니다. 이런 거 빨리 보셔야죠. 그래서 c 빼기 2분의 c라고 밖에 남질 않아요. 코사인 x 빼기 2분의 코사인 x. 요게 바로 fx의 모습입니다. 제약 범위를 확인하시면 0에서 파이까지면 사실은 코사인은 가질 거 다 가집니다. 그래서 범위가 제약된 1차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되죠. 바빠 죽겠네 지금. 때리려 여기까지 와야 돼. 바빠 죽겠네. 여기까지만 풀면 알아서 하실 수 있죠? 다시 말하면 y는 자 t 빼기 2분의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까지 유리함수 붙여서 최대 최소 구하면 됩니다. 1 덜어내고 그죠? 여기를 합친다고 치면 여기 2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 보이고요. 중요한 건 자 유리함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안 해? 유리함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안 해?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요 잘려진 한 부분만 보면 단조 감소하거나 아니면 단조 증가하거나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기서 감소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보시면 증가하기도 하죠. 점근선 건너편의 상황을 거꾸로 엮어서 물어보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땐 증가하기도 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 곡선 자체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해요. 내내 내려갔죠. 그죠? 여기서 일로 가는 거 물어보면 갑자기 헷갈릴 수 있어요. 점근선 건너가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됐죠? 그러면 얘는 어쨌든 무슨 함수? 얘가 양수니까 내려가는 감소함수예요. 구간을 보면 점근선에 끼고 있어 안 끼고 있어? 얘가 지금 2잖아요. 2. 그럼 이쪽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점근선 안 끼고 있고 내려가는 겁니다. 내내
그래서 맥시멈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나오고 미니멈은 1을 넣으면 나올 겁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4번입니다. 4번 문제 가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x가 0에서 4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다. 보이죠? a는 양수입니다. 0에서 4파이까지 우리가 따진대요. 그런데 0에서 2파이까지는 sin x로 구성되어 있고 fx는 2파에서 4파이까지는 a 코사인 x 더하기 b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한하죠? 이랬을 때 요렇게 구간별로 함수를 2개 주면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보통 뭐예요? 이게 뭐 연속이냐 이딴 거 관심 갖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수투 시간이나 해야 되는 얘기고 수원 시간에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런 관심 없어요. 그냥 구간별로 그래프가 독립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얘네들이 이어지네 안 이어지네 이딴 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건 저 수투 시간에나 하는 거야. 준영이 알았지? 구간별로 2개의 함수가 주어져 있다.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0부터 4파이 구간을 절반으로 나눠서 자,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t는 우리가 수평선인데 y = t라고 뒤에 나오니까요. 이거하고 이 그래프하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t를 조절하면서 볼 건데 그 점의 개수가 y = t라고 다시 말하면 임의의 수평선입니다. y = t는 우리말로 하면 임의의 수평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가 있으면 안 된다. AB를 어떻게 정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못 알아듣겠는 말이죠. 그죠? 왜 어려운 거 같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죠? 그림을 못 봐서 그런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설프게라도 그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접근이 안 돼요. 그림을 줬으면 별거 아닌 문제입니다. 그나마 도전해 볼 만 하거든요. 자, a는 양수, 그 다음에 0에서 4파이, 그리고 fx는 뭐라고 줬냐면 0에서부터 자 2파이까지는 동호 넣었나요? 동호 넣었죠. 여기까지는 sin x를 주고요. 그 다음에 2파이를 넘어가면서 끝까지 4파이까지는 a 코스 x 더하기 b를 줬답니다. 코사인하고 사인의 그래프의 결정적인 특징은 뭐예요? 사인이 이렇게 갑니다. 봐라. 이렇게 가는 게 사인이에요. 코사인은 어떻게 시작해? 이렇게 내려가면서 시작합니다. 됐죠? 이 두 그래프가 차이예요. 모양으로만 보면.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고 하나, 둘, 이걸 지금 4파이까지 그려야 되잖아. 적당히 그려야 되겠다. 그지? 하나, 둘, 셋, 넷. 자,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근데 우리가 그릴 사인은 아무것도 뭐 변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올리고 내리고. 어머? 잘못됐다. 여기서 올렸다 내렸다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2파이까지 그린 겁니다. 선생님 점을 일부러 찍는 이유는 여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1이에요. 이제 여기다가 코사인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근데 알아, 코사인 어떻게 시작한다고? 느닷없이 여기서 시작해요. 그죠? A가 양수라고까지 문제에서 말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냥 시작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또 하나,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녀석은 주기가 분명히 2파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한 데서 끝나야 돼요. 어디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A가 양수라서 내려오는 걸로 출발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너무 막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은 이거예요. 자, 코사인 그래프 한번 그려놓을게요. 코사인 그래프 한번 살짝 그려볼까요? 우리가 써먹어야 될 코사인 그래프는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뭐 이렇게 확정적으로 그릴 수는 없습니다. 높이가 b만큼 올라갔으니까. 따라서 여기다 b라고 쓰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코사인 이렇게 시작해서 내려와 이렇게 되는 거죠. 됐냐? 내려오고 올라가고. 요 폭가 맞아야 돼.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됐어? 좀 작게 그릴까? 이 정도. 여기가 이제 3파이고요. 아니 2파이고요. 여기가 4파이예요. 됐어? 잘 봐야 돼 이제.
여기는 얼마야? A만큼 올라간 거지? 여기가 A 더하기 B야. 여기가 마이너스 A 더하기 B입니다. 됐죠? 그리고 여긴 비어서 시작해요. 여긴 채워졌고요. 자, y 꼴 t라는 건 그냥 수평선 지멋대로예요. 이걸 어디다가 올려놓으면 좋겠냐? 지금 너무 황당하잖아. 이게 아무것도 안 정해졌거든요. b는 게다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몰라서 올라가면 내려가면 상관이 없대요. 근데 문제를 그렇게 냈을 리가 없잖아. 생각해봐. 이 그래프를 예를 들면 이 그래프를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이 그래프를 예를 들면 이런 위에다 올려놨다 치자. 문제 돼 안 돼? b를 왕창 높이 가지고 저 위로 올렸다 치자. 문제 돼요 안 돼요? 문제 됩니다. 요선분을 지나가면서 보면 근이 3개가 잡혔죠. 여기 지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다시 y 꼴 t라는 애는 내 맘대로야. 이 t는 그냥 12mm 실수 아무거나거든. 내 맘대로 해 저 t는. 그래서 이 까만 선이 t라고 하면 올렸다 내렸다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를 동시에 보면서 쭉 쏴버리고 만나는 개수가 그냥 근의 개수예요. 근데 여기 이미 여기 3점 잡혀있는 장면이 보이거든. 이거 이대로 놔두면 지금 탈락이죠. 그래서 요 연두색 그래프, 코사인의 그래프가 이 선분에 개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놔두면 근이 3개잖아. 근데 문제에서는 y 꼴 t가 근 3번 만들면 안 된다 그랬거든. 됐습니까? 결국 이 그래프는 얘랑 연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요 선 x축 이거 얘가 건드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해서든. 됐죠? 자, 또 하나 고민은 뭡니까? 지금 정도 오면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는 눈이 좀 생길 거예요. 이런 눈이 있어야 돼. 일로 와봐. 근 몇 개? 말해봐. 1개. 여기 비었잖아. 그치? 이렇게 되면 근 몇 개? 요런 눈이 좀 있어야 돼. 여기 내내 2개죠? 여기 몇 개? 여기 1개. 요런 눈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한 번만 쓰자. 이거는. 얘가 문제지, 얘가. 이거 근 몇 개? 1개. 여기 몇 개? 내내 2개. 이거 몇 개? 이게 3개입니다. 여기가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 2개가 있고 여기 뭐 놔두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니까. 2개, 여기 1개. 보여요 이제? 야, 여기 하나 하고 여기 2개 같이 걸치면 안 되는 거야. 그 순간 3개 걸리니까. 맞아요?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얘가 x축은 건드리기는 해야 되고 요 하나하고 요 2개하고 만나면 안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니까. 여기 하나하고 여기 2개 걸려서 이렇게 지나가면 3번 만나잖아요. 얘는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데 폭도 조절할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지. 결국 이게 답이 몇 개 안 된다는 겁니다. 가능한 상황이. 수평선이 뚫고 지나가면서 3번 안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자, 뭐 있어요? 말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뭐가 가능하죠? 뭐가 가능하죠? 문제 말투를 봐요. 순서 쌓인 개수가 무슨 뜻이야? 우리가 이 그래프를 여기다 잘 쟁여놓는 방법의 개수죠. 어떻게 넣어? 이렇게 위로 확 뜨는 거 안 된다니까. 뭐 가능합니까? 요 3번 요 x축 건드리긴 해야 되고. 잘 봐. 헤이 야야야 더 쉽게 말해줄게요. 여기 비었지만 얘하고 이 그래프가 이 바깥으로 올라가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되는 순간 꽝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 여기 만나거든 무조건. 3번 되거든. 그러니까 이 팔이 이 선 바깥으로 나가면 꽝이야. 왜냐면 여기서 이 탑에서 3번 만나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어쩌라고? 얘기 다 했어야지. 어쩌라고? 첫 번째 답 이거지. 됩니까? 그럼 여기는 하나고 그잖아요? 여기 2개니까 그래서 봐 이제 몇 번 만나 이거? 몇 번 만나?
두 번이야, 그지? 요 비어서 두 번, 여기 네 번, 여기 네 번, 괜찮잖아. 이런 식의 답을 몇 개나 가능한지 찾으라는 거예요. 이러면 답이 뭐야? A는 2분의 1이고 B는 2분의 1이지. 뭐 이런 답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또 뭐 있어? 요 X축은 건드려야 된다 그 뜻입니다. 또 뭐 있어? 비슷한 상상으로 이런 거 가능합니다. 여기 때문에 요거 4번 되고 4번이고 2번이야. 황당한 문제입니까? 네, 알아듣는 게 중요합니다. 뭐 풀어도 돼, 알아들으라고. 자,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들이 찾아요. 하나 더 있어요. 잊지 마세요. 여긴 건드려야 되고 요 레인지 밖으로는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탈락이라니까. 말해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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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가능합니다. 세 번 있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3개 찾으라는 게 이 질문이에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AB 써보자. AB 써보자. 자, 첫 번째 답은 뭐죠? 요걸 우리가 1번 답, 2번 답, 3번 답이라고 쓰면 1번 답은 A가 얼마? 2분의 1. 이거 보고 대답해야지. B도 2분의 1. 2번 답 A는 역시 2분의 1. 요 폭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분의 1. 맞죠? 세 번째 A는 1. 아니 1이 아니라 1 맞죠? 그죠? B는 0. 이렇게 쓰면 답이 3개가 됩니다. 괜찮아요? 할만해요? 예? 벌써 4시 20분이야 왜? 참나. 언제다 이씨. 너무 열심히 설명했네. 자, 5분만 쉴까요? 계속 하고 싶지만 좀 쉬었다 해야 되지 않겠어?